오늘은 호주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만약에 내가 학생 비자로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학교가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은 학생 비자로 호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워킹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워홀 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어학원이 망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같은 어학원을 다녔는데 학생 비자로 다닌 학생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워홀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워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호주 정부에서 유학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호주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Tuition Protection Service라는 TPS에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호주에서는 이 유학 산업이 국가의 최대 규모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호주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TPS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은 예를 들어 학교가 고의적으로 문을 닫고 도망갔거나 또는 학교가 여러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정부의 감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퀄리티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학교에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유학생들을 구제해야 될 때 TPS에서 이제 나서서 유학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학교가 문을 닫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시면 돼요. 첫째는 학교를 운영하는 사장이 마음먹고 아무도 모르게 직원들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어느 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호주의 학교 퀄리티를 관장하고 있는 ASQA라는 정부 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이 학교의 티칭 퀄리티라든지 학생 서비스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판단하는 항목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강제로 유학생을 못 받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기도 해요. 이 ASQA라는 협회에서는 학교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자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감사하고 컨트롤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말씀드리는 ASQA라는 기관은 서티피케이트 과정이나 디플로마 과정 이런 vocational training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호주의 대학교나 하이어 에듀케이션, 바첼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제공하는 그런 학교들은 테스과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 설명드리는 학교들은 ASQA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들 중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만 운영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는 그대로 남아있고 과정만 클로즈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학교 자체가 운영을 못하게끔 정지를 먹거나 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웬만한 과정들이 다 유학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 학교 사장이 도망간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라이센스가 다 정지를 먹게 되는 거를 알게 되면 이 학교 사장은 미리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돈을 빼돌려 놓을지 어떻게 잠수를 타야 될지 많은 준비를 미리 해놓겠죠. 이렇게 사장이 도망갔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학교의 직원은 첫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직원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대부분이 직원들에게 숨기고 혼자서 도망을 가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유학생들,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TPS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ASQA랑 TPS가 학교에 있는 DB를 이용해서 학생들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며칠 몇 시까지 학교로 출석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시간에 학교를 찾아가면 TPS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게 돼요. 이런 옵션들 중에서 학생 비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학교를 등록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학생 비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는 학교들도 같이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녔던 학교가 영어 과정도 가르치고 비즈니스 과정도 가르치고 요리 과정도 가르친다고 하면 요 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또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 와가지고 학교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학교들은 정식적으로 그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학교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설명 다 듣고 나오면 이제 호객 행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홍보를 해요. 가끔 이 TPS에서 이미 동의가 된 그런 학교들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학교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때 TPS에서 주어지는 옵션은 공부를 중단하고 학생 비자를 캔슬하고 귀국하거나 이 구제가 가능한 학교들을 통해서 다시 등록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옵션이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미 내어놓은 학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즉 내가 돈을 새로운 학교에 다시 내야 되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비를 얼마만큼 언제까지의 학비를 내놨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새로운 학교에서는 그 학비를 면제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학비에 대해서는 학교들도 무료로 학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정도의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고, 만약에 내가 6개월치의 학비를 미리 내놨다 그러면 보통 3개월치의 학비는 다시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 3개월 단위로 학비를 받기 때문에 6개월치 먼저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가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 있죠. 비자를 아직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비자 심사 들어갔는데 학교가 망했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처음부터 6개월 학비를 미리 내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제일 내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 아니면 제일 타임테이블이 마음에 드는 학교, 그리고 제일 뭐 학비가 저렴한 학교, 이렇게 선택해서 계속 연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 비자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런데 TPS에서 이렇게 준 리스트에 내가 마음에 드는 학교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학교를 찾은 학교가 있다 그러면 TPS랑 학생이랑 내가 찾은 이 학교랑 잘 조율을 해서 그쪽 학교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TPS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TPS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TP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본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학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페이먼트를 어떻게 받을 건지, 예를 들어 이미 본인이 망한 학교에다가 학비를 내놨는데 그거를 TPS에서 본인 이 학생에게 돈을 돌려주고 이 학생이 돈을 받고 이 비용을 새로운 학교에 낼지, 아니면 TPS에서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학교로 학생 대신해서 돈을 내줄지, 뭐 이런 옵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 그런 내용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를 많이 안 와도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학교들이 망하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학교들은 아스카에서 감사가 떴을 때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면 그냥 학교 문 닫고 도망가지,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운영하는 그런 사장도 있어요. 물론 꼭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지오스라고 하는 퀄리티 좋고 전 세계적으로 캠퍼스를 두고 있었던 그런 영어 학교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은 거죠. 호주 캠퍼스를 다 닫아버린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학교가 어떻게 없어질지는 정말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학교 퀄리티를 잘 유지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 학교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학교들이
덜 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학생분들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테입 이런 학교들은 좀 안전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테입도 주정부에서 유학생을 받는 게 마이너스야 라고 판단을 하면 한순간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테입이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과정이 A, B 캠퍼스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A, B 캠퍼스는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학생은 B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음 학기부터 갑자기 B 캠퍼스에서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A 캠퍼스에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캠퍼스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유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A 캠퍼스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테입은 되게 갑질을 하거든요. 좀 공산당 같아요. 자기네들 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테입 같은 경우 그래도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호주에서 공부하는데 학교가 망하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도 호주 정부에서는 유학생들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는 이 유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TPS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지금 호주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유학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